손가락 끝을 1mm만 움직여도 전두엽, 해마, 손해까지 동시에 활성화되죠. 당신은 요즘 기억이 흐릿해졌다고 느끼시나요? 방금 들은 말이 생각나지 않고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내가 뭘 꺼내려고 했지 하고 멈춰서는 순간이 많아졌나요? 전화번호, 약속 시간, 물건 둔 곳, 이런 작은 실수들이 하루를 괜히 더 지치게 하죠.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뭘 먹어야 기억력이 좋아지나요? 하지만 정작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 기억력은 손에서부터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실까요? 65세 이상에서 기억력 저하를 겪는 분의 절반 이상은 실제 뇌세포보다 뇌 활성도가 먼저 떨어진 상태입니다. 즉, 뇌 기능 자체보다 뇌에 자극이 들어가는 길이 먼저 막히는 겁니다. 그 길 중 가장 강력한 통로가 바로 손입니다. 한 72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신문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잘 안 들어온다며 불안해하셨죠. 그분은 약물도 꾸준히 드시고 식사도 나쁘지 않았지만 기억력은 계속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아주 간단한 손 움직임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서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신문을 읽을 때 집중이 더 잘 되고 약속을 깜빡하는 일이 줄었다며 웃으셨습니다. 제가 한 건 하나뿐입니다. 멈춰있던 뇌 회로를 손끝으로 깨운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손은 몸에서 가장 많은 신경을 가진 부위 중 하나입니다. 뇌는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할 때마다 전두엽, 해마, 손해까지 동시에 활성화합니다. 쉽게 말하면 손을 움직이면 뇌가 강제로 깨어나는 구조인 거죠.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신경가소성 자극이라고 설명합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복잡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단 1분의 손운동만으로도 뇌의 회로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하루 1분으로 기억력이 되살아나는 정확한 손운동 루틴, 언제 하면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는 위험한 실수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제 왜 손이 기억력과 직접 연결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때 뇌가 활성화된다는 말, 조금 낯설게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손은 인체에서 가장 많은 감각운동 신호가 오가는 부위입니다. 당신이 손끝을 구부리고 펴는 그 짧은 순간에도 수천 개의 신경이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뇌의 프리모터 영역과 전두엽은 손의 움직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연결 신호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사실은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진 상태입니다. 즉, 뇌가 깨어나는 자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연구에 따르면 손 운동을 60초만 해도 전두엽 활성도가 최대 15% 증가합니다. 걷기, 스트레칭보다 훨씬 빠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손은 뇌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매우 넓기 때문이죠. 우리 몸을 뇌지도로 표현한 호문쿨루스라는 그림을 보면 손과 입이 뇌에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즉, 손이 움직이면 뇌는 작은 운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큰일이 벌어졌다고 반응하며 즉시 각성합니다. 반대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도 있습니다. 손을 너무 많이 쓰는 직업, 재봉, 조리, 반복 작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손의 감각 피질이 과도하게 자극된 적이 있어 나중에 더 빨리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확한 방향의 손운동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냥 손을 많이 움직이는 것과 뇌를 깨우는 움직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혹시 당신도 손끝이 차갑거나 손마디가 뻣뻣하거나 미세한 동작이 느려졌나요? 그렇다면 뇌의 미세 회로가 약해졌다는 가장 초기에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라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손의 움직임은 단순한 근력 운동이 아니라 뇌 자극 장치라는 것. 잠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손가락을 천천히 펼칠 때 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던 회로들이 하나둘 다시 불이 켜지듯 반응하는 모습을요. 이제부터의 내용은 더 흥미롭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억력이 떨어지는 초기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다음 섹션에 있습니다. 기억력이 흐릿해지는 첫 신호는 매우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본격적인 저하가 시작된 뒤에서야 문제를 인식합니다. 그 이유는 뇌세포가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라 뇌의 반응 속도가 먼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치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끔 깜빡할 뿐이죠. 하지만 진료실에서 보면 이 가끔이 사실 매우 중요한 경고일 때가 많습니다. 한 68세 남성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성격이 꼼꼼하고 메모까지 하던 분인데 최근 들어 TV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아내가 한 말을 바로 잊어버리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냥 피곤해서 그래 라고 말했지만 정작 본인은 왠지 모를 불안감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뇌세포는 거의 정상에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뇌의 활성도, 특히 전두엽과 해마의 연결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다는 것. 이건 치매가 아니라 뇌 피로 단계입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기억력 저하로 이어지기 쉬운 상태이기도 하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초기 신호를 놓칠까요? 첫째, 기억력 변화는 서서히 진행됩니다. 둘째, 나이 때문이라는 오해가 너무 깊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셋째, 뇌가 피로해도 통증처럼 즉각적인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당신도 요즘 이런 경험이 있나요? 전에 비해 생각이 느려진 느낌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음, 한 가지 일을 하다가 금방 산만해짐, 송긋 감각이 둔하거나 따끔거림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제 뇌에 깨어나는 자극을 다시 넣어줄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극 중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 바로 손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손은 뇌와 가장 가까운 감각 회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 약물, 운동보다 먼저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많죠.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기억력 저하가 시작된 한 환자가 우연히 발견한 손의 기적 같은 순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억력이 흐려져 자신감을 잃었던 한 분이 있습니다. 70세 남성, 은퇴 후 취미로 자전거를 타고 독서를 즐기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책을 읽어도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고 문장을 2번, 3번 읽어야 이해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나도 늙나보다 라는 생각이 하루를 무겁게 만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컵을 떨어뜨릴 뻔해 순간적으로 손가락을 반사적으로 움켜쥐었는데 그 짧은 순간 머리가 톡 하고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로 집중이 다시 살아난 느낌. 그는 이 감각이 너무 신기해 집에 가서 손을 여러 방향으로 움직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특정한 방향과 속도로 손을 움직일 때 그 깨우는 느낌이 다시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손을 순간적으로 강하게 움직일 때 뇌의 전두엽과 운동 피질이 동시에 자극을 받으며
전기 신호가 갑자기 활발해지는 현상입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아침마다 1분씩 손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주 뒤 그는 다시 책 읽기의 즐거움을 되찾았고 집중하는 시간이 확연히 늘었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의 뇌가 아직 충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억력은 손끝에서 다시 점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손운동이 뇌를 깨우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잘못된 방식은 손만 피로하게 하고 뇌 자극 효과는 거의 없거나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왜 하루 1분만으로도 기억력이 되살아나는지 그 과학적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루 1분 손운동이 뇌에 정말 영향을 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매우 빠릅니다. 그 이유는 신경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 때문입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특히 손가락 끝에서 들어오는 신호는 뇌가 중요한 자극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반응하고 더 넓은 영역을 활성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손가락의 세밀한 움직임은 전두엽, 집중력, 판단력, 해마, 기억 저장, 전운동 피질, 계획, 시상, 신호 전달까지 동시에 자극합니다. 즉, 손 하나 움직였을 뿐인데 뇌 전체가 반응하는 구조인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짧은 시간에도 뇌혈류가 즉시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MRI 연구에서는 손운동 30초 후부터 뇌혈류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1분 뒤엔 평균 15%까지 증가했다고 보고됩니다. 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점도 있습니다.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하면 뇌가 건강하겠지?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반복 작업은 뇌를 깨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뇌는 익숙한 일이라고 판단의 반응을 줄입니다. 즉, 뇌를 깨우려면 새로운 방식, 새로운 각도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당신은 요즘 손끝이 둔하거나 버튼을 잘못 누르거나 글씨가 전에 비해 조금 떨린다고 느끼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뇌 회로를 다시 켜야 할 때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손운동의 오류와 뇌를 살리는 정확한 방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손운동은 간단해 보여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틀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실수가 뇌 자극 효과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힘을 주고 꽉 쥐는 동작만 반복하면 근육은 단련될 수 있지만 뇌는 거의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뇌가 원하는 건 힘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성과 미세한 움직임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속도 위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빠르게만 움직이면 뇌는 이를 자동화된 패턴으로 인식하고 활성도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정교한 움직임이 빠른 움직임보다 뇌 자극은 훨씬 강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양손을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양손 대칭 동작은 너무 익숙해서 뇌는 깊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손씩 다르게 움직일 때 뇌는 갑자기 이건 새로운 자극이라고 판단해 전두엽과 해마가 강하게 켜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모르고 넘어가는 중요한 사실 하나. 손끝의 감각은 60세 이후 빠르게 둔해집니다. 피부 감각이 줄어들면 뇌 자극 전달량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래서 손운동은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감각을 다시 깨우는 동작이어야 합니다. 이제 잠시 체크해 보세요. 손가락 끝이 자주 차가운가요? 스마트폰 터치가 예전보다 느려졌나요? 옷 단추 채울 때 서툴러졌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뇌손 연결 회로가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한 가지를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손 운동은 그냥 손 건강이 아니라 전두엽, 해마, 집중력, 기억력 회복의 핵심 루틴이라는 것.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다음 섹션부터는 당신의 뇌를 진짜로 깨우는 하루 1분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이 루틴은 60초 안에 뇌혈류를 높이고 전두엽을 활성화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공유해 주세요.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 단 1분만 투자하면 뇌가 눈에 띄게 맑아지는 손운동 루틴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해마 자극, 전두엽 활성화, 송긋 감각 회복을 동시에 도와주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정교합니다. 무엇보다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먼저 편안하게 앉거나 서서 어깨와 목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목 근육이 굳어 있으면 손끝에서 올라가는 신호가 뇌까지 깨끗하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3초면 충분합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1단계. 손끝 각성. 15초 엄지와 검지를 가볍게 맞댄 뒤 너무 세지 않게 서로 밀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힘이 아니라 압력의 방향입니다. 정면이 아니라 약간 대각선으로 밀어주세요. 이 작은 각도 변화가 전두엽 회로를 더 강하게 자극합니다. 15초 동안 숨을 고르고 천천히 유지합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뜨거워지는 느낌이 드는 순간 뇌는 이미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2단계 해마 스위치 20초. 이번엔 오른손 검지를 천천히 원을 그리듯 움직입니다. 크기는 500원짜리 동전 정도.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원위 해마 자극에 가장 최적입니다. 반대쪽 손은 가만히 두세요. 양쪽을 동시에 움직이면 뇌는 자동화 작업으로 인식해 각성이 줄어듭니다. 20초 동안 움직이다 보면 머리가 열리는 느낌을 받는 분도 많습니다. 3단계 비대칭 자극 20초. 이번엔 왼손은 검지를 굽혔다 펴고 오른손은 중지를 굽혔다 펴는 식으로 양손을 다르게 움직여 보세요. 이는 전두엽과 측두엽의 연결 회로를 급격히 활성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자극입니다. 이때 호흡을 멈추지 말고 편안히 유지해 주세요. 생각보다 어렵다면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 됩니다. 4단계 손바닥 두뇌 연결 5초. 마지막으로 손바닥을 가볍게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눈썹 위, 이마 중앙에 손을 5초만 올려두세요. 이 단순한 동작이 전두엽 혈류를 증가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루틴의 전체 시간은 정확히 60초.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60초인데도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 이유는 손 움직임이 뇌 회로를 빠르게 점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약물처럼 부작용도 없고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직접 따라 해보셨나요? 만약 손끝이 조금 따뜻해지고 호흡이 한결 편해졌다면 이미 뇌가 켜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손이 떨릴 때 이 운동이 왜 더 중요한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손떨림과 기억력의 연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이 떨리는 증상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혹은 칼슘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떨림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그중 상당수가 뇌의 신호 전달 속도가 느려졌다는 초기 신호입니다. 먼저 중요한 사실 하나. 손이 떨리는 증상은 기억력 저하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손끝이 가늘게 떨리거나 버튼을 누를 때 미세한 실수가 반복되거나 젓가락 사용이 예전보다 느려졌다면
이건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뇌회로의 미세한 지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손 떨림이 있는 분일수록 손운동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뇌 신경 연결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극을 주면 변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말라있는 스펀지가 물을 더 빨리 흡수하듯이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 손떨림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감각 피드백 저하입니다. 뇌는 손끝에서 올라오는 감각 정보를 바탕으로 움직임을 조절하는데 이 피드백이 약해지면 뇌는 추측으로 움직임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손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거죠. 따라서 손운동은 단순한 근육 운동이 아니라 잃어버린 감각 피드백을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특히 비대칭 동작, 원 그리기, 방향성 자극은 이 피드백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한 74세 여성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손떨림이 점점 심해져 글씨가 잘 써지지 않는다고 상담을 오셨습니다. 그분에게 1분 손운동 루틴을 추천해 드렸고 매일 아침 2주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떨림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글씨 쓸 때 손이 더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져서 하루가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손떨림은 단순한 신체 증상이 아니라 뇌를 돌보라는 신호입니다. 혹시 당신도 손이 떨리나요? 그렇다면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 없습니다. 이건 치료의 시점이 아니라 관리의 시점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손운동과 함께하면 기억력이 2배로 좋아지는 매우 쉬운 보너스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운동만으로도 기억력 자극 효과는 충분하지만 여기에 단 하나의 습관을 더하면 뇌 회복력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 습관은 바로 호흡의 리듬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운동, 호흡은 호흡이라고 생각하지만 뇌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 호흡이 일정해지면 뇌는 안정적인 상태에서의 자극으로 받아들여 해마와 전두엽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손운동을 할 때 4초 들이마시기, 4초 멈추기, 4초 내쉬기 이 간단한 호흡 리듬을 더하면 뇌파가 안정되는 동시에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이 호흡법은 실제로 명상치료, 불안 완화 치료에서도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손과 호흡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뇌혈류가 더 안정적으로 증가합니다. 둘째, 손끝 감각이 더 예민해집니다. 셋째, 뇌가 지금 중요한 활동이 진행 중이라고 인식해 해마가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손운동 플러스 호흡, 반면 뇌 회복 스위치 ON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아침 햇빛을 30초만 쬐어도 좋습니다. 햇빛은 멜라토닌을 조절하고 전두엽의 각성도를 높여 손운동의 효과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아침 시간이 바쁘다면 창문을 향해 서서 30초만 빛을 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쯤이면 당신의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운동을 누구나 해도 괜찮을까? 좋은 질문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주의해야 할 사람, 조심해야 할 상황, 즉 안전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운동은 대부분의 분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조심하거나 조정해야 합니다. 이건 당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안내입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분은 손목 관절염이 심한 사람입니다. 통증이 심한 날에는 억지로 손가락을 굽히거나 비트는 동작을 하지 말고 압력 방향만 아주 부드럽게 유지하는 정도로만 실천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면 관절이 붓거나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저림이 심한 당뇨 환자입니다. 당뇨로 인해 신경 손상이 진행된 분들은 감각 회복을 위해 더 천천히, 더 약한 강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비대칭 동작을 할 때 손에 통증이나 저림이 강하게 올라오면 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손운동 자체는 혈압을 올리지 않지만 호흡을 멈춘 채 힘을 주는 동작을 반복하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편안한 호흡을 유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손떨림이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갑작스러운 떨림 증가, 시야 흐림, 말이 꼬임 등이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이건 뇌 혈류 문제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알려드린 1분 루틴을 매우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특히 55세 이후에는 이 손운동이 기억력 유지뿐 아니라 집중력, 감정 안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당신은 지금 뇌를 다시 깨우는 가장 쉬운 운동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오늘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7일 프로그램을 알려드릴게요. 단 일주일만 해도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기억력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되는 7일 손뇌 재활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하루 1분씩 7일 동안 작지만 강력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1일차 손가락 끝 깨우기. 오늘은 손가락 끝의 감각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세요. 엄지와 검지를 부드럽게 맞댄 후 15초 동안 천천히 대각선으로 움직여 보세요. 이것이 뇌를 깨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2일차 원 운동으로 해마 자극하기. 오른손 검지로 천천히 원을 그리세요.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말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20초간의 운동 후 집중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합니다. 3일차 비대칭 자극으로 전두엽 깨우기. 왼손 검지와 오른손 중지를 구부렸다 펴세요. 다양한 방식으로 손을 움직여 보세요. 오늘은 뇌가 가장 활발하게 반응하는 날입니다. 4일차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한 후 이마에 5초간 올려놓으세요. 4-3화 호흡법을 추가하세요. 마음이 더욱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5일차 속도를 늦추고 감각을 키우세요. 오늘은 속도를 늦추고 손가락 끝을 움직이는 감각에 집중하세요. 감각 피드백이 회복되면 떨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6일차 간략한 복습 플러스 연결 운동 60초 안에 이전 동작을 모두 연결하세요. 이 과정을 통해 뇌회로가 다시 연결됩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깨어났다는 느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부드러운 행동 촉구.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삶에 명료함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7일차 변화 관찰하기. 오늘은 동작을 하면서 몸의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손이 조금 따뜻해졌나요? 생각이 더 빨리 정리되나요? 집중력이나 기억력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작은 변화라도 느껴진다면 뇌가 회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손끝부터 시작하는 이 작은 변화가 미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심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이 여정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쯤 당신의 손은 가벼운 온기를 띠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는 나도 다시 좋아질 수 있겠다 하는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뇌 건강을 거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싼 영양제, 복잡한 운동,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믿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두 개의 섹션은 그 믿음이 완전히 사실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기억력 회복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손끝에서 시작하는 작은 자극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작은 움직임이 뇌의 회로를 다시 깨우고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며 당신의 일상에 다시 밝은 빛을 가져다 준다는 것. 당신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단 1분의 손운동이 아침을 맑게 만들고 생각의 속도를 되찾아주고 감정까지 안정시킨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아직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뇌는 늙지 않습니다. 늦어질 뿐입니다. 자극을 주면 다시 반응합니다. 손끝의 작은 열기 하나에도 뇌는 여전히 답합니다. 그게 바로 희망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한편에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스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지 못했다면 내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뇌는 꾸준함 앞에서 가장 크게 변화합니다. 이제 잠시 당신의 지난 7일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보다 손끝이 조금 더 따뜻해졌나요? 생각이 맑아지는 순간이 있었나요? 혹은 기분이 괜히 더 안정된 날도 있었나요? 그렇다면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당신은 더 많은 단어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집중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 속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조금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저는 이 여정의 마지막에서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결심을 작은 행동으로 남겨두셨으면 합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Day 1 7 챌린지 시작. 이건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고 앞으로의 7일을 약속하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된 이 작은 변화가 일상 전체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 바로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뇌는 성장했습니다.